안녕하세요. 화탁지TV의 화탁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명리를 하다 보면 이 새해가 돼서 언제 인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1월 1일이 되면 새해 인사를 하시니까 같이 새해 인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정 때 또 하고, 또 입춘일에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1월 1일에 새해 인사를 하는 게 어쩔 때는 별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게 생각도 되는데, 또 다른 분들이 하니까 또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도 일단 해가 바뀌고, 숫자상으로 해가 바뀌고 처음 뵙는 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한 20일 정도 제가 방송을 안 올렸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1월 말에 마감을 해야 되는 글에 좀 집중하고 있었고, 컨텐츠를 뭔가 변화할 게 없을까를 늘 고민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책이 나오고 조금 더 인문학 쪽으로 하는 걸 시도해 보는, 책 나오는 시점에서 할 거고, 그 전까지는 기존의 컨텐츠를 비슷하게 가면서 조금씩 바꿔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운기가 날씨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인간의 심리나 건강적인 것보다 더 직접적인 게 사실은 이제 그 날씨와의 관계인데,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작년 겨울에 너무너무 사실은 추웠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이랑 천간의 수의 에너지가 떴을 때, 이민년과 계묘년, 수는 찬 에너지예요. 차가운 에너지거든요. 이제 지지에도 한난조습이 있지만 천간의 한난조습을 봤을 때 수는 한한데 이제 목은 난하단 말이죠. 근데 갑자월에, 보통 제가 자월에 그 좀 많이 아픕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아픈데, 꼭 자월하고 축월에 아픈데, 올해 자월은 사실은 아프지 않고 사실은 넘어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월이 갑자월이었잖아요. 예, 이 천간의 갑목이. 그리고 지금은 을축월인데, 작년 겨울에 비해서 너무너무 안 추운 겨울인 거예요. 제가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서 생긴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작년 겨울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추웠던 게 하루나 이틀 정도, 한 번이고 두 번 정도 빼고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에너지가 천간에 뜨면서 벌써 이런 날씨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입춘이 2월 4일 있는데, 입춘월이 해마다 인월은 맞는데, 이제 천간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인월이 다른 때보다 좀 추운 인월이 있고, 아직 인월은 완전히 봄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2월을 와 봄 왔다 하기에는 그래도 새해가 돼서 처음 맞는 봄이 사실은 1월보다는 2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이제 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춥거든요. 입추는 아직 땅의 봄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봄이 올 거야라는 어떤 신호를 쫙 주는 게 입춘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입춘에는 병화가 천간에 떴죠. 지지 인목 속에 있는 지장간 무병 갑 중에, 자, 이 인목 속에서 무토와 병화가 이제 장생을 하죠. 이제 막 태어난 아이. 근데 이 병화가 천간에 이렇게 뜨면서 병인 월이 이제 입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병화가 다른 오행들과, 다른 오행들에게 병화가 어떤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받는지, 그 천간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를 일간 중심, 나는 갑목의 일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내 사주에 갑목이 있어. 그랬을 때, 병화가 왔을 때 어떤가? 뭐 기토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골고루 보시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 명리적인 지식이 있으셔야지 가능한 거라, 그냥 편하게 저는 그냥 갑목, 일간 이렇게만 볼래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갑부터 갈게요.
자, 목생화가 됩니다. 간목 분들 중에서 화나 토가 너무 많아서 식재 쪽으로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시는 분들에게는 또 병화나 인이 오는 거는 사실 그닥 반갑지는 않아요. 제사주에는 막 화토가 득식을 해요. 또는 목화가 득식을 해요. 이런 분들에게 나에게 중첩된 오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아예 그쪽의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종하는 그런 사주 아니고서는 사실 반갑지는 않습니다만, 네. 일단은 특히나 이 목이 수가 많아서 좀 축축한 느낌이 있는 그런 목이면 병화가 되게 반갑다죠. 왜냐? 수생목으로 수를 목으로 뺐는데 이 간목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속에 품은 또 수를 이렇게 승화시킬 만한 그런 에너지가 나타나주면 수생목, 목생화가 되면서 오행의 순환이 잘 되니까 이 병화가 떴을 때 좋은 거는 수가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나무가 화가 떴을 때 본인의 물기를 쫙 위로 뺄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간목에게 병화는 식신이죠. 이제 뭐 이건 일간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 식신, 내 생각. 근데 이게 지장간에도 있어요. 지장간이라는 건 사람들 사이의 관계니까요. 식신, 내가 현실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나만의 기획력, 아이디어,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게 작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떠서 강한 빛을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인월에 병화가 아주 강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여름에 병화가 강하죠. 봄은 아직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지만 그래도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그래도 병화가 힘이 있어서 이 갑이 갖고 있는 어떤 기획, 생각, 어떤 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못 펼쳤다, 그거를 펼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네, 갑목을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갑은 위로 올라가려는 에너지인데 위에서 햇빛이 쫙 비춰주면 얘가 더 쑥쑥쑥쑥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목의 생명력은 사실 수보다는 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목이 잘 자라고, 수는 이제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수가 약하면 나무가 넘어질 수는 있겠죠. 또 말라버리거나. 하지만 정말로 나무를 위로 성장시키는 거는 화다. 그런 면에서 이 병화가 뜸으로써 갑목이 엄청 쭉 성장할 수 있는, 위로 쭉 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다. 지지에 또 갑은 또 자기 뿌리도 있으니까요. 자, 을목에게 병화는 상관이기도 하지만 갑이랑 을은 다른 게, 갑은 위로 쑥 뽑아 올리는 에너지라면 을목은 이미 이제 땅에 나와서 얘가 땅에서 얼마나 잘 버티냐 잘 여기에서 바람도 세고 햇빛도 하면서 얼마나 얘가 현실에서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뽑히지 않고 끊기지 않고 잘 버티냐인데, 여기에 이제 햇빛이 이렇게 떠주면서 을목에게는 그쵸, 뭐 이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또 이 병화를 또 이렇게 갖고 가는 자기의 또 저 병화를 가리거나 극하는 다른 오행이 있으면 사실은 에너지가 조금 덜 받죠. 구름이 끼어버린다든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을목이 병화를 좋아하는 건 을목은 그거죠. 넓은 잔디나 땅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이 몹시 불거나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뽑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햇빛이 있어주면서 바람도 해주면서 내가 하늘하늘 거리면서 잘 자라는, 뿌리를 깊게 땅으로 내릴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가 많이 와버리면 아직 뿌리가 단단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둥둥 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그런 면에서 을목에게는 반가운,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땅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일단 을목하고 병화와의 조합은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 하하호호 좋은 거,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약간 이런 분위기로 세상에 유유자적한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을목에게 병화는 그런 햇살 같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에게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막 자기 사주에 불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뜨겁고 또 토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수의 흐름이 막히고 그러신 분들 아니면 괜찮은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병화와 병화 관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비견이 본인의 에너지가 또 하나 이렇게 들어올 때는 조금 신약한 케이스에는 좋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특히 이제 관성이 많아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재성이 많아서 내 에너지가 많이 뺏기거나 재관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늘 바쁘고 눈치 봐야 돼서 내 자존감이나 내 자신감이 떨어질 때 비견이 하나 더 들어오면 내가 단단해져요. 내 편이 하나 더 생기니까. 관의 스트레스도 하나 막아줄 다른 아이가 생기고 내가 재성을 갖고 가도 내 힘을 같이 해서 재성을 갖고 올 수 있는 아이가 생기기 때문에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병화는 괜찮지만 목일간처럼 화가 많고 토가 많고 그런 병화 일간이나 아니면은 본인 사주에 화토가 많으신 분들에게 병화가 또 들어오는 거는 그닥 반갑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자, 정화 보겠습니다. 뭐 흔히 정화 옆에 병화가 오면 정화의 이제 빛을 가린다. 이래서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이건 단편적인 거예요. 자, 물론 정화가 저는 혼자 빛나고 싶어요. 제가 빛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죠. 정화를 뭐 전기불 요즘 문명 시대에서는 이런 문명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화 모닥불 뭐 이런 거에도 비유할 수는 있는데 그쵸. 햇빛이 막 우리가 이제 날이 어둑할 때 전기를 켜놓으면 정말 도움되지만 날이 되게 쨍하고 밝을 때 전기를 이렇게 막 많이 켜두는 게 그닥 막 효과를 그런데 그런 케이스 말고 정화 자체가 정말 쓰임 있는 이런 거 말고 이 정화한테 만약에 이제 수의 에너지, 관의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정화 하나가 위태위태하다. 정화는 약간 습해도 많이 꺼진단 말이죠. 개수나 뭐 임수랑은 합을 하지만 또 임수가 너무 많아도 정화가 힘들어 해요. 그래서 수가 많거나 또는 이 정화가 녹일 이제 금이 많아서 버거워. 그럴 경우에 병화가 와주면 물의 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수화 기제를 만들어주는 에너지는 얘보다는 병화가 더 크기 때문에 또 개수는 좀 말려줄 수도 있고 금은 뭐 겁재니까 겁재는 나를 도와줘도 얘 몫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화에게 신금이 있다 그러면 병화한테 이 신금 조금은 줘야지 되는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정화가 몇 월생이냐에 따라서 병화가 들어오는 게 정화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겁재가 들어왔을 때 좋은 케이스를 보는 경우는 정말 극신약일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극신약일 때 겁재가 들어오면 우리 그런 거 있죠. 경쟁 관계에서 쟤한테 뭔가 뺏어오고 싶다라고 갔는데 걔가 너무 가진 게 없어. 그러면은 뺏어오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주고 쟤 너무 안쓰럽다 하고 뭔가 하나 주고 오고 싶은 그런 심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사실은 보시면 되고 빛의 세기만을 논하면 정화는 병화한테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정화가 병화를 이길 수 있는 건 밤의 시간대. 얘는 해지면 꺼지니까. 이길 수 있는 건 밤의 시간대인데 저는 낮에 태어났어요 하면 정화가 병화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임수와의 합이나 아니면 경금을 지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재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거. 계속해서 목만 주면 더 은근하고 끈기 있게 금을 재련하는 거는 정화예요. 얘는 완전히 화학적으로 확 바꿔버리고 얘는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얘를 재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무토와의 관계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무토, 물론 겨울 몇 월생이냐에 따라서 무토가 계속 열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오행의 체성을 생각할 때 무토는 열기가 있거든요. 기토보다는 얘는 좀 열기가 있고 아직 10천간에서 병화에서 무토로 넘어갈 때는 아직 병화의 에너지가 무토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병화가 뜨거워서 화생토로 이 열기를 빼주기에는 무토는 별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약해서 병화가 열기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토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약간 책의 한계가 뭐냐면 책은 병화랑 무토와의 관계에서 병화가 빼줘야 된다. 그렇지만 신약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열기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병화의 열기가 기토로 많이 빠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열기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될 필요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토가 더 낫지 않나 저는 싶기도 한데 또 어떤 책에는 무토와 병화의 관계를 무토의 빛을 병화의 빛을 무토가 좀 가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임수와의 병화의 관계에서 충인데 왜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빛이 많이 퍼지고 멀리 퍼지는 게 병화에게는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토는 병화가 멀리 퍼지는 거를 조금 막는다 이런 개념도 사실은 있어서 그렇게 보면 뭐 약간은 부정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토에게 병화가 다 안 좋냐? 노노노노노 아니에요. 신약해서 무토 하나가 뭐 재물을 못 버틴다든가 아니면 관이 많아서 무토가 조금 흔들흔들 할 때는 병화가 그래도 괜찮고 겨울생 태어나는 월이 겨울인 무토들은 병화가 오면 토가 단단해진다. 겨울에 토는 얼어 있잖아요. 얼어 있는 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토를 녹여주는 병화가 반갑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기토에게 병화는 이 기토가 여름생이어서 자기 사주에 물이 별로 없거나 바짝바짝 말라 있는 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너무 조열한 거, 뜨겁고 건조하신 기토가 아닌 경우에 병화는 기토에게 좋죠. 기토가 적당한 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습기와 병화의 따뜻함이 뭔가를 키워내기에 적절하고 또 겨울, 또 수가 많은 수의 에너지가 많은 기토에게 병화는 수가 많으면 토가 흘러내려가요. 더군다나 기토는 좀 약한데 수가 많아서 기토가 막 이렇게 조금 질퍽질퍽한 땅, 논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병화가 딱 있어주면 물기가 점점 마르면서 땅이 단단해지죠. 하지만 화가 지나치면 땅이 너무 쩍쩍 갈라지는 가뭄에 그때도 되기 때문에 저는 여름생이고 화가 너무 많아요 하는 기토분들은 병화가 반갑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수의 에너지가 낮죠. 자, 경금과 병화를 볼게요. 아주 화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화가 많아서 저는 관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병화가 또 들어오면 또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에너지가 좀 강하고 또 월지가 양인격인 겁재 양인격에 있으신 분들은 이 병화가 반갑습니다. 월지의 걸록 그러니까 비견이나 겁재를 월에 놓은 경금들은 자기의 에너지가 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되게 세서 사실 조금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내키는 대로 양인이 좀 포악성이 있어서 근데 이 편관이 그거를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좋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경금을 정화는 경금을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면
경금에게 병화는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성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근데 그게 또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에게 화가 나쁘지 않은 경금들은 이번 인월에, 병인월에, 편재 편관이라 조금 어떻게 하면 너무 겉돌면서 안정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일단 천간의 에너지로만 봤을 때는 경금들은 2월에 뭔가 본인이 뿅 하고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토에 많이 둘러싸여져 있는 경금이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는 화를 다 흡수해 버려서 화를 사실은 잘 쓰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막 조열한 토가 많아서 경금 주변에 습기가 없는 토, 뭐 술토, 막 무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병화가 오면 그 토가 막 물기가 없이 더 막 건드려지면서 경금이 갈라져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병화 신금 볼게요. 자, 병화가 와서 신금이랑 다 병신합 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가 안 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자, 병신합 수가 안 되는 조건은 수를 막는 자기 천간에 토가 있으면 일단 안 돼요. 병신합으로 해서 수가 되는데 토는 수를 막으니까. 그리고 지지에도 수의 에너지가 없으면 이건 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본인 마음이 신금은 병화가 오면은 관이랑 합이니까 뭐 여자분들에게는 뭐 남자일 수도 있지만 남자분들도 관하고의 합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 뭐 회사, 내 가정, 내 나라, 내 지역 여기와의 합, 또 내가 정해놓은 규범, 사회에서 정해놓은 거 있죠. 미리 정해놓은 거.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벗어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웬만하면 따르자주의예요. 안정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 안정을 지향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안정을 지향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실의 요소가 충이나 뭐 형이 되면 안주하자 힘들 수 있겠죠. 어쨌든 신금에게 병화는 안정을 지향하는 그런 마인드겠다. 자, 임수와 병화를 볼게요. 임수 병화가 충돌을 해서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또 병화에게 임수는 편관이고 임수에게 병화는 편재니까 사실 임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의 관계는 수와 불이 서로 극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개수와 정화 같은 경우에는 꺼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또 그렇게 반대되는 아이들끼리 서로 구제해준다, 서로 이용해준다라는 상제 개념이 있거든요. 목이랑 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없으면 도끼가 쓸 일이 없고요. 예. 도끼가 나무만 패는 게 아니라 목 입장에서도 도끼가 자기를 좀 쪼개주는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갑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갑경 충이 아니라 극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갑이랑 경금의 갑목하고 경금의 입장처럼 병화와 임수도 임수는 병화가 옴으로써 수의 에너지가 더 확 퍼지게 수의 에너지를 더 퍼지게 해주고 병화도 임수가 옴으로써 이 화의 에너지가 더 멀리 퍼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일간 중에 내 사주가 만약에 뭐 너무 신약하다 그랬을 때 극을 받아서 내가 너무 그렇게 되면 조금 마이너스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두 가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자, 개수와 병화는 볼게요.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병화의 빛을 좀 가린다, 구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개수가 좀 차가운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개수가 만약에 막 토 많고 화 많아서 본인이 정말 막 목이 말라서 자기의 뿌리가 없는 경우에 병화가 오면 더 말라버려요, 실체가. 그런 경우를 빼고 이제 개수는 이제 봄이 되니까 지지의 임목을 이제 개수는 목을 키우는 그리고 또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개수 자체의 체성은 되게 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병화가 오면 얘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개수의 그 성분 중에
주변에 목이 있어서 목을 키우는 쪽으로 자기의 그 개수의 그거를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수가 목을 키우는 게 다 그렇진 않아요. 주변에 목이 없는 경우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원래 못 키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의 그게 있지만 자기 사주 구조가 주변에 목이 없으면 목을 키우고 싶어도 사실은 못 키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수가 목이 있으면서 그 목을 잘 키우려면 따뜻한 물이 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화가 그런 온도 조절을 해주는, 병화와 괴수의 관계는 결국에는 온도 습도 조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차가운 계절에 태어나신 개수분들은 이 병화가 반갑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천간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조만간 이제 지지 인목의 관계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월별 운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